네, 오늘은 절세 비법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이 1세대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양도가액이 9억 원이고 취득가액이 1억 원인 주택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죠? 3억 3천이에요. 저는 이거 중과세까지 고려하진 않은 거예요.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1세대 1주택이라면 이 금액이 비과세되는 거죠. 이 금액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과세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1년 뒤에 발견됐어요. 그럼 4억 넘게 결정돼서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1세대 1주택 요건이 미충족했을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폭탄이 돼서 날라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한 채 더 받을 수 있다면 3억 3천 버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자세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데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세대가 하나 더 있다면 주택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일시적 2주택도 세대가 두 개라면 일시적 4주택까지 가능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1세대가 기준이니까. 근데 언제죠? 시점도 중요하거든요. 양도일 현재. 양도일 현재. 만약에 오늘이라면 오늘보다 하루 전이면 2세대였어요. 근데 오늘 1세대가 된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다는 거죠.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가구나하고 나와 있는데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안 돼요. 세법에서 찾아봐야지. 결국 이 1세대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지 세대 분리가 가능한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1세대의 정의예요, 정의. 이 1세대란 게 뭐 간단하게 읽어보면 거주자랑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대 분리를 얘기할 때 이 부분에 집중하거든요. 이 단서 조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볼 수 있다는 이 규정에 초점을 맞추는데 결국 이 규정도 뭐죠? 그렇게 해서 1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1세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면. 이거는 충족시켰지만 이걸 못 충족시켜가지고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요 1세대, 그만큼 중요한 이 1세대의 규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거주자랑 그 배우자가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인데 그들하고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랑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래요. 여기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사실 법령에는 이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는 그냥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국내에 1주택이에요. 근데 외국인은 왜 안 되냐면 이 정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거주자만 된다 그랬잖아요. 거주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주자가 뭐죠? 그냥 외국인이면 우리도 편하겠는데 거주자의 의미가 뭐 생긴 걸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어디 살았는지 그것보다도 그 규정도 명확히 했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거주자냐?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라는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 그럼 뭐 주소가 뭐고 거소는 또 뭐죠? 주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라고 보면 돼요. 주민등록이 주소 우리나라에 있느냐? 만약에 주민등록이 없는 제1동포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해외 현지 법인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초반에 주소가 국내였어요. 그러면 저는 주소를 국내에 뒀으니까 거주자인가요? 그러니까 주소라는 게 이해 편의를 위해서 지금 주민등록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주민등록이라 나와 있지 않아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재산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대요. 그냥 내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된다고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분들까지 챙길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배우자래요. 거주자랑
국내에 사는 사람이랑 배우자도 중요하잖아요. 배우자 같이 사는 사람이면 되는 건가요? 사실혼 관계면 되나요? 아니면 법률혼 관계면 될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률혼이에요. 그럼 내 내연녀가 갖고 있는 주택,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게 중심이잖아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어떤 공간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래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법령에 나와 있어요. 거주자랑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한대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도표를 보면서 볼게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래요. 거주자랑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랑 직계 비속이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직계 존속은 배우자까지 포함돼요. 직계 비속도 배우자까지 포함되고 이 거주자랑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거죠. 본인의 직계 존속, 장인어른 장모님, 배우자의 그리고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세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주민등록이 같으면 일단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이 아니라 전산에서 걸러지겠죠. 형제 자매도. 제가 지금 다 큰 결혼한 제 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같다면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포함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전제 조건이 뭐였죠?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일단 이 사람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세무서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비과세되면 혜택이잖아요. 이게 세금 폭탄으로 내가 과세했는데 나랑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내 동생이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세금 폭탄이 되겠죠. 이러면 이게 만약에 1년 뒤에 고지되면 어떻다고요? 4억 원 되는 거예요. 4억 원. 4억 원의 결정 고지를 제가 받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겠죠. 주민등록. 근데 주민등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소라는 의미가 주민등록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어땠죠? 양도일 현재 1세대인지 여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도 그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파악한다는 거죠. 이때 주소지가 동일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지금 주택을 팔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분양권 때문에 잠깐 저희 집에 주소가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계시죠. 제가 주택을 팔았어요. 이게 비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가산세와 세금으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세무서는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냐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민등록에 같이 돼 있으면 그냥 양도세를 결정해서 고지해버려요. 그러면 이 양도세를 결정 고지받은 이 고지서를 가지고선 저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4억짜리 고지서를 갖고. 그러면 이거를 소명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생계를 달리하는 걸 소명해내면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결정 고지가 취소될 수 있겠죠. 정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근데 이게 증명하는 게 쉬울까요? 증명은 누가 하죠? 저희가 하겠죠. 저희 같은 사람이. 그러면 저희는 무료로 하나요? 양도세를 저희가 상담할 때는 정말 많이 받아야 10만 원, 20만 원 정도 상담료 받거든요. 근데 이 불복하면 어떨까요? 4억짜리 불복하면 10%면 4천만 원이네요. 성공보수 4억을 결정고지 받은 분한테 저는 성공보수 10%만 받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불복 청구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는 게 좋겠죠. 불복 청구 해가지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않았음을 증명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데 또 수수료까지 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듣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럼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내가 다른
주택이 없는 사람한테 이전한 다음에 주택을 팔 수 있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예규를 하나 볼게요. 2015년도 조세 심판 사례네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하기 직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당초 부모님의 주소지에서 딴 데로 이전해 놓은 거예요. 이분은 결혼하는 분이었는데 그쪽으로 이전해 놨어요. 그럼 이때 세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잔금 청산일이 보통 양도일 현재가 되거든요. 계약할 땐 아니었는데 잔금 딱 청산하기 직전에 주소를 딱 이전한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는 주민등록으로만 볼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통해서 알고 싶은 게 이거가 아니라 그런 의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세무서한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너무 의도가 보였다는 거죠. 근데 세무서는 어떤 것까지 근거를 들으면서 과세했냐면 이 사람이 주소는 이전했는데 버스는 계속 똑같은 버스를 이용한 거예요. 교통카드 이력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이런 정보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과세됐어요. 교통카드 이력 내역까지 확인한다는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전문가랑 상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한테 상의하시면 돼요. 저희는 불복이 아니면 하진 않거든요. 상담은 그러니까 형제자매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 범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까 지금 자세히 보면 주민등록이 만약에 제 동생이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랑 같은 주소지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주택을 팔았죠. 그럼 전 과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생 내외인데 동생의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어요. 부득이하게 위장전입 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요새 위장전입은 죄도 아니잖아요. 동생의 와이프가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랑 주소지를 동일하게 해놨어요. 근데 저도 주택이 있어서 주택을 팔았죠. 이때 될까요? 이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법령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상에 형제 자매까지만 나와 있어요. 형제 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는 거, 세무서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세요. 장기 입원 중이에요. 저랑 생계를 같이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별도의 세대가 된다는 의미네요. 그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 또 볼 수 있는 거. 건설 현장에서 숙식하는 경우. 요것도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숙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참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배우자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하고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이건 안 돼요. 근데 내 아들이 20대 초반인데 지금 혼자 알아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건설 현장에서 숙식하고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해외 근무 중이래요.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해외 출국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어요. 제 자녀가.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